등식 뭐라고요? 두 수나 식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같음을 나타내면 등식이잖아요. 그럼 같지 않음을 나타내면 뭐예요? 부등식이죠. 아니 붙자에 같을 등자잖아요. 그럼 같지 않다라고만 쓸 수도 있겠지만 같지 않다는 정보가 크지 않아요. 같지 않으면 어느 쪽이 크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등식을 얘기할 테지만 같음을 나타내는 관계식이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관계식인 부등식은 저 뒤에 나오게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미리 예상하고 계시고 등식의 갈래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간을 좀 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항등식 하고요. 그리고 방정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알고 계시던 방정식이 등식이거든요. 네, 종류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건 아주 기쁜 일이죠. 자, 항등식이라는 건 뭐가 항등식이냐? 변수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수가 문자예요, 문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항상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뭘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은 주로 방정식을 다루고 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항등식, 그러니까 등식이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있는데 문제에 나오는 비율을 따지면 항등식이 한 5%? 95%가 방정식이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등식은 뭐냐면 방정식인 거예요. 그죠? 근데 방정식은 뭐였어요? 얘는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의 값에 관심이 있겠어요? 거짓이 되게 하는 값에 관심이 있겠어요? 참이 되게 하는 변수의 값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상 이 참이 되도록 하는 변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방정식 한정으로 이 변수를 뭐라고 주로 부르냐면 미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왜 미지수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구해 임마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네가 구해야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항등식을 보면 얘는 항상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뭘 집어넣어도 참이라는 얘기니까 그 집어넣는 값을 구하라고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죠. 뭘 집어넣어도 참이니까. 그러면 항등식은 물어볼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죠? 항등식이 확정계수인 경우에는 물어볼 게 없지만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즉 등식에 어떤 변수의 계수를 문자 막 K 이런 걸로 집어넣고 A나 B 이런 거 넣어놓고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쟤들의 값이 얼마여야 되느냐? 약간 관점이 다른 거죠. 문제를 내는 관점이.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항등식의 문제를 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의 값을 결정하시오.
이게 문제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미정계에서는 어차피 모르는 값인데 모르는 값을 구한다는 관점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등식은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잖아요. 이 변수가 문자라고 했죠.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한테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잖아요. 그럼 a, b, c도 미지수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의 목적은 x란 말이에요. x가 변수고 x가 미지수예요. a, b, c는 뭐냐면 여러 종류의 이 a, b, c 값이 달라지면 방정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방정식이 종류가 바뀌는 거죠. 여러 종류의 방정식을 한꺼번에 표시하려고 숫자 자리에 문자를 대입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자 상수라고 해요. 문자를 쓴다고 해서 이게 꼭 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 상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자 상수들이 계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미정계수가 되는 거죠. 즉 이러한 등식에서 변수라는 것은 x뿐입니다. a나 b나 c는 상수입니다. 문자의 모양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상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자 상수요. 상수는 문자 상수도 가능하고 숫자 상수도 가능하지만 변수는 문자 변수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변수니 숫자 변수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라고 하죠. 어려우시면 XY, Z 시리즈는 변수, A, B, C 시리즈는 상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 시리즈는 방정식의 근이고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쓰는 어떤 글자가 암묵적인 룰로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유롭게 쓰지 말고 얼마나 맞춰서 쓰세요. 저는 방정식의 근을 ABC로 쓰고 싶은데요. 그런 짓 하시면 서술형 답안 채점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알겠죠? 그럼 되게 유심히 보겠죠? 되게 유심히 보면 감 좀 더 잘 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웬만하면 제가 쓰는 기호의 어떤 규칙을 따라 쓰시면 보통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항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등식이 주어졌을 때 항등식인지 아닌지, 등식이 주어졌을 때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에요. 물론 항등식입니다,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문제 힌트를 줄 수도 있지만 특히 항등식의 경우에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학생이 인지하면 문제를 방정식에 비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제가 우회적인 표현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 선생님 이건 전혀 우회적이지 않은데 그러게요. 네. 칸을 좀만 위로 올릴 건데 좁을 것 같아서요. 네. 여러분들은 글씨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따라 박으세요. 하실 수 있죠? 네. 두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 더 밀어야겠네. 5개가 있거든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표현이에요. 5번째, 어떤 x에 대하여 도 성립한다는 표현이에요. 특히 5번째 표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떤이라는 표현은 수학에서 모든이라는 표현과 반대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이라는 표현에 조사 도가 붙음으로써 모든하고 같은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국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는 표현인 거죠. 어떤 수학적인 이해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튼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임을 제시하는 표현은 요 다섯 가지를 돌려 쓰는데 처음 배울 때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표현 쓰기 싫어해요. 항등식인 거 학생들이 알면 쉽게 맞춘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거 동의하시죠? 뜻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동의하시죠? 임의의 x에 대하여는 x가 될 수 있는 걸 랜덤으로 뽑아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x에 대하여 성립 이러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과 완전히 반대의 표현이지만 어떤 x에 대하여 도라면 결국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표현 알고 계시고요. 다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내는 패턴만 정리를 다시 해보죠. 문제를 내는 패턴이 뭐였어요?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그러니까 항등식과 방정식은 문제 모양을 보고도 이거 항등식이구나, 이거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묻는 포커스가 달라요.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차이 알겠죠? 네, 좋아요. 넘어가 됩니까? 자, x에 대한 1차, 2차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그냥 그 편의상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 1차, 2차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그런 모양이라 그런 건데, 첫 번째 x에 대한 1차 항등식이라고 하면 ax 더하기 b는 0이 항등식이다. 여기 뒤에 항등식이란 표현하고 x에 대한 표현은 지금 생략돼 있어요. 알겠죠? 항등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x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 임의 x에 대해, 어떤 x에 대해도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 x가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x에 따라서 좌변의 모양이 바뀌면 이게 항상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x의 좌변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려면 계수 a는 얼마여야 될까요? x가 미친놈처럼 값이 계속 바뀌어도 좌변의 모양은 바뀌지 않으려면 a는 얼마여야 될까요? 0이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고등수학 하에서 배울 건데, 이 기호는 수학에서 동치 기호라고 하는 기호예요. 같은 뜻이란 얘기죠. 알겠죠? 뭐하고 같은 뜻이냐? a가 0이고요. 자, a가 0이라고 하면 이 등식이 참이 되려면 b는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00만 외우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항등식 나오면 00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앞에 a가 0인 이유와 뒤에 b가 0인 이유는 다르단 말이야. a가 0인 이유는 x의 식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기에 0이 되는 거고, b가 0이 되는 이유는 등식이 참이 되기에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생각을 해야 나중에 좀 변형되어 있는, 부등식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와도 안 배워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근데 이거 실제 1차식입니까? 아니죠. 1차식의 모양을 갖고 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편의상 1차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a가 0인데 무슨 1차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 2차 항등식. 이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x가 좌변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0이어야겠잖아요. 이해하시죠?
등식이 성립하려면 C마저 0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000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다 0이군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A, B가 0인 이유와 C가 0인 이유가 달라요. A, B가 0인 이유는 변수 X의 좌변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0이 되는 겁니다. C가 0이 되는 이유는 등식이 참이되기 위해 0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럼 1차, 2차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무한히 있는데 이걸 계속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하나만 배워도 알겠죠? 1, 2차 두 개만 배워도 알겠죠? 아, 3차 되면 그러면 A, B, C는 0이고 D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관찰할게요. 됐습니까? 자, 3번. X에 관한 등식. 다음과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등식이 무슨 식인지는 문제가 제시하는 거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몰라요. 방정식이에요? 그럼 모른다고요. 몰라. 알겠지? 그러면 A, B의 값에 따라서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도록 A, B를 결정하라 이렇게 출제한다니까요. 아, A, B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항등식이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A랑 B는요 계수는 계수인데 지금 어떤 숫자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걸 미정계수라고 해요. 영어로는 unidentified coefficient라고 하는데 그냥 unidentified만 하시면 돼요. 미정이다 이런 얘기죠. 미정 보통 여학생 이름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튼 그래서 미정계수 A, B의 값에 따라 항등식일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납득하시죠? 자, 4번에서 미정계수의 결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 적었어요? 네. 다시 위로 가 볼게요. 제가 이미 썼던 표현이 여기 있는데? 이미 썼어요. 그죠? 그럼 미정계수의 값을 결정하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항등식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아까 선생님은 이미 얘기를 했구나. 미정계수를 결정하라.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무엇이냐? 라는 얘기고요. 3번하고 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미정계수를 포함하는 등식이 무엇이 되도록?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의 값을 정하는 것을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3번을 예로 들어 설명해봐라. 문제 3번에서 저게 항등식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의 정의는 결국 등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상태입니다.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전개해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저 식은 ax-a 더하기 bx-2b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런 형태니까요. 1차항의 개수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더하기 2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등식의 기본은 변수 x가 식에 영향을 주는 것, 주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0이 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x의 계수입니다. 나머지가 0이 된 이유는 단순히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2가 될 거고 a 더하기 2b는 3이 될 거니까 a는 1, b는 1 이렇게 계수가 정해진다면 저 등식은 항등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네 방정식 1차 방정식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았냐? 0 곱하기 x는 0꼴.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불렀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다음 0 곱하기 x는 어떤 0이 아닌 숫자꼴. 해가 없다 이런 거 배웠잖아. 걔는 항등식은 아니고요.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겠죠.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부등식? 별로 또 이름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여튼 방정식에서 항등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제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냐? 선생님 왼쪽을 꼭 이항해야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학을 하는 사람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항등식의 정의는 저렇지만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이게 귀찮잖아요. 맨날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부르기 귀찮으니까 이걸 줄여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단어는 제가 귀찮아서 줄인 단어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비교법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계수비교법이란 건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말은 결국은 좌변과 우변에 같은 식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다항식이 같은 식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항, 즉 동류항은 계수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항등식은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같은 차수의 항은 계수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같으면 계수도 같다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굳이 설명을 좀 적어보면 항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차수의 항은 계수가 일치함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아까 문제 3번에서요. 문제 3번의 식 보이시죠? 문제 3번을 예제로 들면 왼쪽을 a 곱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x-대인데 그냥 그걸 전개해서 a 더하기 b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라고 좌변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야죠. 왜냐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계수가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변은 2x-3이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차수의 항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까지요.
같은 차수 향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2고 A 더하기 2B는 3이겠네. 이걸 굳이 풀지는 않을게요. 이미 아까 우린 풀었거든요. A가 1이고 B는 1. 그냥 쓸까요? 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왼쪽을 다 모을 필요 없이 왼쪽은 왼쪽끼리 정리하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정리해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맞추면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은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변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넣어볼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어차피 모든 것을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딱 두 개만 대입해보면 뭐가 되냐면 A, B에 관한 연립 밀차방 정식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함으로 함으로라고 써야 되는데 함으로 적당한 변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항등식 중에서는 식이 매우 쉬운 걸 가지고 예제를 들고 있는데 어려운 걸 가지고 푼다고 해서 푸는 방법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알겠죠? 안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예제에 뭐가 있었냐면 a 곱하기 x-1 이대로 둘게요. 왜냐면 사실 이 타입은 계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한 타입이거든요.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까처럼 전개하거나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딱 봐봐. 적당한 수 생각해봐. 뭘 넣으면 좋겠어? A를 구하고 싶으면 X에 2를 넣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A, B는 0 돼버리죠. 1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예. B를 구하고 싶으면 X에 1을 넣으면 좋아요. 왜? 그럼 A가 사라지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B는 마일 나오니까 B가 1 나와버리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계수 비교가 어차피 둘 다 쉽지만 굳이 따져보면 계수 비교가 쉬웠어요. 수치 대비 쉬웠어요. 수치 대비 쉬웠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계수 비교가 쉬울 수 있고 수치 대비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굳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위에를 고를 것 같습니까? 밑에를 고를 것 같습니까? 밑에입니다. 수치대입법이 계수 비교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미정계수의 결정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계수 비교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치대입이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계수 비교법은 같은 차수의 항은 계수가 일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항등식을 다항식 범주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수원, 미적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다항식이 아닌 항등식을 만나게 돼요. 그럼 걔들은 차수가 없거든요. 그럼 계수 비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치 대입밖에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에서는 둘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는데 나중에는 수치 대입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알겠죠? 예. 어쨌거나 고등수학 상에서는 둘 다 하셔야 되고요. 둘 다 문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항등식은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밖에 없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굳이 문제를 낼 필요는 없는데 있다는 건 보여드리려고. 알겠지? 만약에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X, Y에 대한 항등식. 근데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차수는 1차로 맞출게요. 두 문자에 관한 1차 항등식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2차, 3차 나오겠냐?
아예 안 나와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이 되겠죠. xy 항은 있으면 안 됩니다. xy 항은 2차항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 놈이 xy 그냥 항등식 쓸게요. 생략하고 위에 써 있으니까. 이게 항등식이다. 그럼 이건 수학적으로 뭐하고 동치겠어요? 아까와 똑같은 요령을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x나 y는 식의 차변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어야겠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식이 성립하려면 c가 0이어야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 b가 0인 이유와 c가 0인 이유는 다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자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서 x, y, z에 대한 1차 항등식을 생각해보면 모양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런 꼴이겠죠? 이때도 딱히 당황할 게 없어요. x, y, z가 모두 식의 차변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a 0이고 b는 0이어야 되고 c도 0이어야 되는 거죠. 등식이 참여되려면 d도 0이 되긴 되는데 여기서도 a, b, c가 0인 이유와 d가 0인 이유는 좀 다른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갑자기 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라고 하면 물론 항등식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인가 다항식의 나눗셈 해서 검산식 꾸몄거든요. 맞아요? 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서 검산식 꾸몄잖아요. 검산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아하, 그러면 검산식이 항등식임을 이용한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이 뒤로는 쭉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면 검산식이 항등식임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7번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항등식을 꾸며봐라. 이런 문제가 있죠. 직접 나눗셈 해야 되잖아요. 왜? 나누는 수가 2차니까요. x 쓰면 될 것 같고요. 빼겠습니다. 4 써야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검산식은 조심하세요. 제수의 위치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x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 검산식이 갑자기 덜 된 나눗셈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이건 다 된 나눗셈이죠. 왜냐하면 개수가 2차고요. 몫이 나머지가 1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둘을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버리냐? 개수가 1차인데 나머지도 1차인 이상한 식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위치 바꾸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론은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검산식은 무엇이다? 그렇죠. 항등식입니다. 이 뒤에 나오게 될 문제를 제가 잠깐 예측을 해드리면 이제 얘가 뭔지 안 알려줍니다. 얘는 알려줘요. 그럼 얘가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얘가 뭔지 맞춰라. 이런 문제 나와요. 아, 이런 게 가능하군요. 예, 검산식이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론입니다. 알겠죠? 예.
뒷장에서 받아 나오니까 뒷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